안녕하십니까. 이서주TV 작가 서산입니다. 네, 오늘은 지진과 화산 폭발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와 또 점점 더 강력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과 화산 폭발은 우리들이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자연재해 중에 하나로서 우리 생존과도 많은 그 직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연재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꼭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모르는 상태로 지내자기에는 너무 불안한 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가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뭐 과학에 대해서 뭐 지구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따로 뭐 배운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제 입장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뭐 특별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지 않고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자연재해 최근에 그 태풍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간의 생존이 가장 크게 위협받고 또 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과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시간을 절약하고자 먼저 이렇게 보조자료 이 그림들을 좀 그려놨는데요. 좀 약간 보기가 좀 어수선해도 그때그때마다 지적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진과 화산 폭발이 증가하는 이유로 첫 번째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지축이 불안정한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이 지구가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 여기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이게 이 상태로서 이제 하루에 이렇게 자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공전도 하고 있죠. 태양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자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지구가 그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자꾸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지축이 기울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면 이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물질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좀 적게 영향을 주는데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이 회전하는 게 아무래도 기울어진 상태로 회전하다 보니까 좀 더 안에 있는 물질이 힘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 지축이 불안해진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면 이 지구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내부를 살펴보면 요 가장 중심 안에 있는 게 내핵입니다. 내핵. 이 내핵은 지구 지표면으로부터 한 6,400km 정도 있는 가장 지구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 내핵은 고온 고압의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기온이 내핵은 이제 이렇게 따로 보기 좋게 보면 내핵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고체로 되어 있고 고온 고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3000도에서 거의 섭씨 3000도에서 500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겁죠. 보통 우리가 뭐 몇백 도 하면은 그것도 되게 뜨거운데 3000도에서 500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핵 그 바깥으로 외핵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뜨거운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뭐냐면 철이나 니켈 같은 그런 광물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좀 무거운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성을 띠게 되게 있죠. 그다음에 그 외핵과 내핵, 그 다음에는 멘틀. 예, 이 부분이 멘틀입니다. 내핵, 외핵, 멘틀. 예, 이 부분이 멘틀이거든요. 그 멘틀이 지구에서 지구 전체의 한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멘틀이. 이 멘틀은 이제 온도와 압력이 많이 증가돼 있어요. 왜냐하면 멘틀 안에 있는 핵이 뜨겁잖아요. 내핵, 외핵이 뜨겁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많이 증가돼 있고, 고체이긴 고체인데 이 뜨거운 온도로 인해서 약간은 이제 말랑말랑한 고체입니다.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유체다 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류 현상도 나타내고요. 그런 대류 운동을 해서 이제 대륙들을 이동시키는 그 힘이 이 멘틀에서 나옵니다. 이 멘틀에서요. 그리고 이 멘틀 윗부분에는 이제 지각, 아마 이 테두리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그 표면적이죠. 우리 발이 닿는 부분, 그거로 이제 지각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요 부분이 지각인데 보통 지표면으로부터 5에서 35km 그 깊이가 이제 지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틀은 지표면으로부터 2,900km 그 안까지가 멘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지구 내부의 속성을 보고서 이 지구 자전이 왜 영향을 미치냐면은 보통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리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 지구 자전을 예로 들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예, 이 유리컵에다가 이 계란을 담았습니다. 자, 이 상태는 이 지구가 지축이 기울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자전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별로 크게 운동이 되지는 않죠. 근데 이게 만약 23.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자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더 그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운동이 더 많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지축이 기울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지축이 기울었을 때는 운동량을 더 많이 이렇게 생성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이런 운동이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지구가 45억 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45억 년 동안 여러 가지 생성과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생성과 변화 속에서 지구가 수천 년, 이제 수만 년을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그 운동성이 많아지고 압력이 많아지면은 그 안에서 온도가 뜨거워지고 과대 압력으로 그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온도와 압력이 엄청 증가가 되죠. 보통 2만 5천 년, 한 2만 5천 년 정도 되면은 이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럼 이 안에 뜨거운 이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밖으로 분출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압력밥솥을 한번 볼게요. 자, 압력밥솥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가스를 이렇게 달굽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에서 물이 끓으면서 자, 여기 압력하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럼 여기 뚜껑이 밀폐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계속 가둬두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증기가 조금씩 나오죠. 조금씩. 나중에는 수증기가 엄청 나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보통 식당에서 쓰는 압력
솥을 예로 드는 건데요. 나중에는 엄청 많이 들죠. 그러다가 밥이 다 됐을 때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제끼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죠, 압력이. 예,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그 지구 자전 운동으로 해서 지구 내부에 엄청난 압력과 그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든지 밖으로 분출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리적인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내장에 많은 음식물로 인해서 이게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스가 나오겠죠. 가스가 어떻게 되죠? 자꾸 찾아보면 방귀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걸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배가 불룩해지고 압력이 차고 그래서 나중에는 배가 아프고 그러죠. 그러다 이걸 계속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망쳐라면 방귀가 엄청 많이 나오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압력이나 온도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계속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지진과 화산 폭발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멘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핵이 운동을 해서 온도가 많이 상승하고 압력이 생기면은 이 멘틀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온도가 뜨거워져서. 그러면 이 멘틀 위에 있는 지각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이제 멘틀의 대류 활동으로 지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충돌도 하고 이제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대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는 대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축구공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축구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축구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축구공 내부를 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껍데기 어떻게 되어 있죠? 축구공 외부는 자,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육각형으로 이렇게. 자, 육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축구공 외부는. 그럼 이 축구공 외부의 육각형을 이 대륙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대륙판. 이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공의 외부 이 모양이 이 대륙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런 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 안에서 압력이나 온도가 변하면 이 겉에 있는 판이 어떻게 됐어요? 막 운동을 하겠죠. 활동을 하겠죠. 예,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자전 운동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 운동으로 인해서 내부 압력, 온도의 증가로 인해서 요즘에 지진과 화산 폭발이 증가하고 강력해지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핵의 그 온도 압력이 증가에 따라서 그 멘틀 있죠. 핵 위에 있는 멘틀. 이 멘틀이 대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떠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핵이, 지구 내핵이 이제 용광로에 있는 그 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렁물렁한 시뻘건 용광로가 있죠. 그 위에 아까 축구공에 있는 그런 모양처럼 이렇게 멘틀이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밑에서 이렇게 부유하고 막 울퉁불퉁 막 압력이 일어나면 이 위에서도 서로 막 운동을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뭐 균열도 되고 하겠죠. 그런 활동, 그러니까 멘틀의 대류 활동과 지각판의 충돌로 인해서 이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각을 보면, 이 지각은 이런 단층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단층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구 생성됐을 때 이게 땅이 이렇게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겠죠. 여태까지 오면서 뭐 한 1000년, 10,000년, 뭐 100만 년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에 하나의 이런 그 살았던 그런 어떤 생물들이 살았다가 멸종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나무나 뭐 동식물들이 이렇게 쌓이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빙하기가 왔어요.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이제 생명들이 이제 살고 하다가 또 이렇게 쌓이겠죠. 그다음에 또 멸종하고 이제 빙하기가 왔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어떤 생명체들이 살다가 또 죽고 쌓이겠죠. 이게 자꾸 누적된 게 이제 이런 단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단층이 하나의 어떤 시대에 대한 생성과 종말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대 동안 살았던 게 유기체들이 다 쌓여서 그 눌려진 거죠. 오랜 세월의 그 압력으로 계속 눌려진 거죠. 눌려져서 이렇게 층을 이루는 거죠. 그게 이제 땅덩어리 큰 단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단층들이 이 멘틀의 대류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층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의 단층이 있고 하나의 단층이 있으면 멘틀의 대류 활동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 어떤 외부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밑에 공간에 어떤 변화로 해서 압력이 낮아져서 밑으로 깔아앉거나 또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이게 힘의 규정이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층이 무게나 크기도 틀리고 밀도 질량도 틀리고 이쪽도 틀리고 서로 이게 이렇게 맞아있을 때 상관없는데 서로 이렇게 엇갈릴 때는 이게 한쪽이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팍 해서 들어가면은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지구 내부 핵의 그 온도와 거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멘틀의 이런 대류 활동으로 인해서 단층들이 서로 부딪힘으로 해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이제 강력해지는 겁니다. 보통 지진은 이런 지각판이죠. 이 지각판을 이제 단층으로도 표현하는데 이런 지각판의 충돌로 인해서 지각판이 이제 서로 이제 침강하거나 깔아앉거나 또 윤기 떠오르거나 해서 그 사이로 이제 힘이 이제 탁 터져 나오는 게 지진입니다. 그래서 대륙판이 이렇게 있죠. 좀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의 대륙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대륙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런 물리적인 변화, 땅속에서의 뭐 물리적인 변화, 아니면 뭐 지상에서 물리적인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크기도 틀리고 그 다음에 양도 틀리고 질량도 틀리고 밀도도 틀리기 때문에 같이 힘이 균형이 맞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딱 맞을 때는 상관없는데 힘이 균형이 틀려지면 한쪽이 이렇게 약한 쪽이 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더 센 쪽이 위로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사이로 이 땅 속에 있던 그 핵 속에 있던 그런 힘들이 멘트를 통해서 힘으로 이렇게 탁 전달이 되죠.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화산도 얘기하겠는데, 화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대륙판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런 대륙판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막 부유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탁 부딪히면 여기에 힘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위로 엄청나게 그 힘이 생기면서 여기에 있는 땅들이 위로 탁 솟아올라요. 마치 이렇게 부딪히면은 탁 솟아오르듯이. 그러면은 이렇게 산들이 생기죠. 이 산들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산맥을 형성하거든요. 산맥. 이제 거대한 땅이 이렇게 융기된 거를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산맥들이
만들어진 게 이제 보통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데, 화산은 어떤 거냐면 보통 땅이 이렇게 있죠. 그럼 예전에 아마 아주 예전에 그 밑에 있는 핵에 있는 그 마그마 용암들이 올라오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핵에 있는 용암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처음에 땅을 뚫을 때 한 요만큼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분출하면서 계속 넘쳐서 식고, 또 넘쳐서 식으면서 굳어버리죠. 넘쳐서 식으면서 굳어버리고. 이 용암이란 거는 보통 이제 없는 길을 뚫을 때는 힘들잖아요. 여기 같은 압력이 있는데 없는 데를 뚫려면 힘들어요. 근데 한번 길이 나면 그 길은 더 가기가 쉽겠죠. 딴 데를 뚫는 것보다 더 쉽겠죠. 우리가 수로로 생각하면 쉽잖아요. 보통 물길을 낼 때 이렇게 삽으로 길을 이렇게 파면은 물이 잘 흘러내려가겠죠. 근데 아무 물길이 없는 데서는 물을 흘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퍼져버리죠. 물길이 흘러내리지 않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용암의 길이 생긴 데가 계속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용암이 분출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걸쳐서 용암이 식고 굳고 식고 굳고 해서 이렇게 해서 화산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보통 이거를 증명하는 게 이제 하와이가 이제 해저에서 계속 요만큼 용암이 생기면서 이제 물 위로, 바다 위로 이렇게 솟아난 게 이제 하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겨난 겁니다. 화산이 이렇게 이런 원리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자, 이런 용암이나 마그마가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면, 물론 겉으로도 이렇게 용암이 이제 화산재가 나오고 용암이 이렇게 나오면서 굳어버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을 형성하고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데, 이 안에서도 올라오던 게 멈추면은 이 안에서도 식어버리겠죠. 밑에는 뜨거운데 이 위는 온도가 차갑죠. 여기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에 굳어버린 용암에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차가워서 용암이 굳어버리게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올라오는 용암은 더 큰 압력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걸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화산이 폭발할 때 계속 강력해지는 이유가 이 굳어진 용암을 뚫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밑에서는 힘이 엄청 응축돼 있겠죠.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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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힘이 계속 뭉쳐져 있다가 이 막혀진 용암을 마그마를 뚫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저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산 활동이 계속 강력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지진 중에서 대륙판이 한쪽이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한쪽은 세지는 이런 이유가 원인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지표면 아래 보면 이 지각 중에서 이 안에는 지하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탄, 지하수, 원유, 천연가스.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채굴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은 영향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 단층 밑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안에 내부 요소가 환경이 바뀌잖아요. 이 안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지하자원들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이 지탱하던 힘이 약해지면서 조금씩 내려앉겠죠. 그러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지하자원 채굴과 지하수를 이제 뽑아 올리면서 이 땅 밑속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변화, 밀도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지진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판과 판이 만나잖아요.
판가판이 만나서 수렴하면 이게 서로 밀치면은 협곡이나 이렇게 산맥이 생기고, 그다음 판가판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단층이 생깁니다. 이게 미끄러지면 단층이 생깁니다. 이게 이 밑으로 가게 되죠. 단층이 이렇게 생기고, 또 이게 올라오면 이렇게 작용하면서 단층이 생기고, 판가판이 멀어지죠. 판가판이 멀어지면 해령, 즉 바다 절벽이 생깁니다. 예, 바다 절벽이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 여기에는 해구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해구. 해구는 바다 골짜기.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지하자원, 이 지하자원의 채굴과 환경 파괴로 인한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많이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땔감을 위해서 석탄, 그다음에 뭐 발전을 위해서 뭐 전기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돌리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석유를 쓰고, 그다음에 가스를 쓰고 이런 걸 많이 뽑아 올리죠. 석탄을 쓰고 캐내고, 원유를 뽑아 올려서 석유를 정제하고, 천연가스를 뽑아 올려서 난방으로 쓰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무기라는 것도 러시아 밑에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어서 그걸 무기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지하수, 땅속 밑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죠. 물론 강이나 호수에 있는 물도 사용했지만 이 지하수도 많이 끌어올려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강과 호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 폐수나 쓰레기, 뭐 이런 여러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되는데, 지하수는 그에 비해서 땅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 올리죠. 이 엄청난, 뭐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이 무수히 많은 자원들을 수만 개의 이제 그런 구멍을 뚫어서 뽑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표면 밑에 엄청난 그런 밀도층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질량의 변화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단층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판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특히 이 자원하고 이런 지하수 같은 이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는 지금 인구가 과도하게 증가되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구가 몇십만, 뭐 몇 억 정도 될 때는 상관없는데,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근데 이 인구 증가 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뭐냐면, 10억에서 20억 늘어날 때, 예전에는 뭐 이게 한 100년 걸렸다 치면 20억에서 30억 늘어나는 거는 뭐 한 70년 걸리고, 30억에서 40억 늘어나는 거는 뭐 한 40년 걸리고, 40억에서 뭐 60억 늘어나는 거는 한 30년 늘어나고, 자꾸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증가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는 이 80억 인구가 또 얼마나 될지 모르죠. 뭐 이게 9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식량이나 자원이 충분하다면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사람들이 식량하고 자원이 충분하면 굳이 뭐 애를 안 낳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살기 힘들면은 애를 안 낳겠지만, 살기 편한데 굳이 애를 안 낳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계속 낳겠죠. 그게 또 즐겁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런 자원 사용으로 인해서 탄소가 많이 방출됩니다. 우리가 석유나 가솔린, 그리고 차에 들어가는 이런 가솔린, 디젤, 그 다음에 난방용으로 쓰는 그런 난방용 가스, 이런 걸 인해서 석유나 가스 사용으로 해서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원래 이 석유나 가스 이런 거는 나무나 여러 가지 이제 유기체들이 이제 죽어서 오랜 세월 동안 썩어서 이 탄소 성분을 가지고 있던 이런 유기체들이 죽어서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이 자원을 개발해서 태우고 나서 그 원래 성분인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거든요.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층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돼서 그게 지구에 어떤 그런 온실가스 이런 거를 이제 가두게 돼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빙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많이 녹고 있죠. 얼마 전 뉴스에 보면 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빙하가 많이 떨어져서 물처럼 녹고 있고, 그 다음에 전보다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 이게 탄소의 배출에 의한, 그러니까 지하자원을 사용으로 인해서 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지구 온실가스가 증가해서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 대기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빙하가 녹습니다. 그럼 그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의 변화로 오겠죠. 점점 따뜻해지면서, 그리고 물이 증가하겠죠. 예, 뭐 바닷물이 증가하겠죠. 이게 녹으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지구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 내부의 압력이 증가했으면 보통 우리가 지상에서는 이런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지만 바닷속 밑에도 이런 화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산이 바닷속 밑에서 이렇게 막 분출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전에는 못 보던 어떤 섬이 생길 수가 있죠. 이 용암으로 인해서 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전에 일본 그 주변 근해에서 일어난 그 해저화산 폭발로 부유물이 막 이렇게 떠다니죠. 용암이 녹아서 굳은 부유물.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화산 쪽은, 이 대륙 산맥 쪽은 이 두께가 좀 두꺼워요. 보통 35km 정도거든요. 이 지표층이 내부가 이제 35km고 바다는 이제 5km밖에 안 돼요. 바다 밑에 이런 지각층은, 대륙 지각층은 35km인데 바다, 그러니까 해양 지각층은 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얇죠. 더 얇으니까 더 뚫고 올라가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바다 밑에 있는 이 해저 화산들이 계속 이제 분출하는데 이게 잘 눈에 안 띄는 이유는 워낙 바다가 넓고, 또 이거는 우리가 지상에 있는 것보다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위성으로는 관찰할 수 있겠지만 바닷속에서 무수히 작게 일어나는 거는 잘 관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섬이 생기거나, 얼마 전에 저 남태평양 쪽에 그럼 해저화산 폭발로 뭐 땅덩어리가 더 커진 경우가 있는데, 섬 자체가 크기가 하나 더 커진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해저 화산 활동의 영향입니다. 어쩌면 이 지각층이 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그 화산 활동보다 해저 화산이 활동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더 얇고 더 뚫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해저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뜨거운 용암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천 도에 달하는 이 용암이 나오면은 바닷물이 뜨거워지겠죠. 바닷물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뭐 바닷물 온도가 전보다 뭐 1도 상승했다, 뭐 3도 상승했다, 뭐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지구 내부 핵에 있는 그 용암들이 분출함으로써 이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 바닷물이 따뜻해지는지.
왜 지구 대기가 따뜻해지는지 아시겠죠? 지구 대기가 따뜻해지는 거는 지하 자원을 캐내서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탄소가 많이 증가하고, 탄소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구 내부에 있는 지하 자원을 캐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지구 적도, 지구 보면 이런 가운데 이 따뜻한 적도에 보면 열대우림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 열대우림 지역은 나무가 울창하고 아주 빽빽합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아주 빽빽해요. 그 나무도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그 침엽수리처럼 얇은 나무가 아니라 막 양쪽 팔을 벌려서 몇 사람이 감싸도 다 감싸지 못할 만큼 엄청 굵고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 그러니까 이파리도 엄청 이렇게 넓어요. 표면적이 되게 넓어요. 이파리도. 이런 거대한 엄청난 나무들, 보통 뭐 원목 가구 만들 때 많이 쓰죠. 이런 나무들이 엄청 많은 지역이 여기 열대우림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그것도 이 아메리카 쪽, 남미 쪽에 보통 지구상에 있는 그런 산림 지역 중에 열대우림이 이쪽 남미 쪽에 거의 한 50% 정도 집중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그 개발로 인해서 아마 이 수치가 많이 떨어졌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도 한 18% 이하 정도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한 많이 떨어졌을 걸로 생각하고, 아시아 쪽에도 한 20-30%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개발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도부근에 있는 이 열대우림 지역에 이 나무들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거든요. 보통 나무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 인간하고 연결돼서 나무가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이 땅이고 나무고 여기 하늘이에요. 구름. 이 나무가 보통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죠. 이 땅속에 스며들면은 비가 이렇게 땅속에서 이렇게 고여 있어요. 빗물이. 그러면 이걸 나무가 빨아들이죠. 나무가 빨아들이면 보통 이 비는 우리 지층에 있는 그런 염분이나 여러 가지 광물질을 많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염분이나 광물질, 이 수분을 나무 뿌리가 다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면 이걸 끌고 올라가서 이 중에서 염분이나 광물질들은 이 나무를 튼튼하게 해요. 줄기를. 나무가 이게 굵어지고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거는 광물질하고 염분의 영향이고, 수분은 이 줄기에서 이파리까지 끌어올려서 이 이파리에서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많아지면 대기로 방출을 합니다. 이 이파리에서 대기로 방출해요. 그러니까 즉 가습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 이 수증기가 다시 이게 모여서 구름으로 됐다가 다시 비로 내려오죠. 이걸 나무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베어내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일도 있고, 또 나무는 뭘 하죠? 예, 온도 조절도 하고 수분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땔감으로도 이용되죠. 땔감.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석유나 가스를 많이 이용하지만 땔감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또 뭐죠? 가구, 여러 가지 공예품에 많이 이용되죠. 이렇게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걸 줍니다. 그다음에 또 뭘 줄까요? 식량, 열매를 주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열대우림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파괴되냐면, 자, 좀 선진국에서 지금 햄버거 많이 먹죠. 햄버거. 그다음에 스테이크 많이 먹죠. 스테이크.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만들어내요? 소고기. 그 다음에 또 뭐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닭고기도 많이 먹지만 소고기가 많이 차지합니다. 소고기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소를 많이 길러야 됩니다. 소를 많이 기르면은 소가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풀을 많이 기르기 위해선 대지가 필요합니다. 대지. 나무가 없는 대지. 나무가 있으면 풀이 잘 못 자라죠. 나무가 없는 대지. 그럼 나무를 다 깎아내야 돼요. 근데 이 나무를 다 깎아내는데 보통 선진국은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죠. 그래서 보통 선진국이나 보통 중진국 이런 데서는 이런 땅값이나 인건비 때문에 잘 안 하고 저개발 국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후진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런 나라에 열대우림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그런 나라의 열대우림을 싼 값에 사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내서 나무는 뭐 팔거나 뭐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태워버리는 과정에서 많은 또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그게 또 지구에 이제 많은 대기에 공해를 유발하죠. 그다음에 그 나무를 베므로써 나무가 하던 역할을 못하게 함으로써 또 가뭄을 일으키죠. 가뭄. 비가 안 오니까. 나무를 통해서 자꾸 대기에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가뭄을 일으키고, 또 나무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되죠? 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자, 땅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나무가 있으면 이제 여기 풀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럼 바람이 불면은 이 풀이나 나무 때문에 이 땅이 깎여 나가질 않아요. 근데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무가 없으면은 이 땅 속에 있는 염분 농도가 많아져서 이 위에 곡식이나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곡식이나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염분이 많아진 땅은 뭘 경작할 수가 없고 그냥 메마른 땅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나무가 바람을 많이 막아주는데 나무가 없으면 바람이 계속 불어서 흙이 이렇게 해서 날아가요. 그러면 보통 이 지표면 위에 있는 요 땅들이 가장 영양가가 많은 땅인데 요 겉에 있는 흙들이 다 날려가요. 그럼 속에는 누런 흙, 염분이 많은 누런 흙이 나와서 이 누런 흙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이게 사막이 돼요. 사막화. 쓸모없는 땅이 되죠. 쓸모없는 땅, 사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에 목초지를 만들어서 소를 키우고 그 소고기를 팔아서 또 이제 돈을 벌고, 그다음에 나무를 또 베어내서 무슨 가구를 만들고 공예품을 만들고 뭐 땔감을 만들고 이럼으로써 많은 목초지가 파괴되고 있는데, 이러한 파괴작용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죠.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막화. 땅이 지력이 소실되고 자꾸 사막화되죠. 사막화됨으로 인해서 나무가 없으니까 사막화되죠. 그래서 또 식량 생산이 또 줄어들어요. 경작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꾸 베어내고 단일적으로만 심어요. 보통 산림 보면은, 숲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종이 있거든요. 한 가지 종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화렵수도 있고 뭐 침엽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야 병충해도 없고 질병에 강하고 건강한 그런 숲이 되는데, 우리가 나무를 베어내고 조그만 묘목들을 심어요. 근데 이게 다 단일종이에요. 뭐 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잣나무, 뭐 미루나무 미루나무, 이렇게 단일종을 심어버리면 병충해에 약해지고, 그리고 이게 자라는데 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자라다가 병충해 때문에 죽고 숲이 또 약해지죠. 고사해서 죽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게 많아지거든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 저개발국구, 후진국에 못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땅을 팔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베어서 팔고, 또 그런 대량으로 그런 목장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또 소를 길러서 거기서 나오는 소고기를 팔려 하고, 근데 또 소를 기르게 되면 소가 풀을 먹고 트림을 하면서 이게 또 탄소를 많이 배출해요. 그래서 소가 배출한 탄소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여러모로 안 좋은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육식을 추구하면서 육식을 추구하면서 인간이 병도 많이 생기죠. 질병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농지도 많이 줄어들고, 질병은 증가하고 농지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비가 적게 와서 가뭄이 들고, 비가 적게 와요.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해지죠. 빙하가 녹고 수온이 올라가요. 그리고 바닷물이 상승해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까 빙하가 녹는다고 했는데, 빙하가 녹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줄게요. 보통 요즘 언론이나 어떤 정부기관 이런 데서 자기네 어떤 이익을 위한 광고에는 열중하는데, 이런 인간이 직면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알려주는 매체가 거의 없어요. 그게 참 문제인데, 보통 빙하가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바닷속에 이렇게 바닷물에 빙하가 있죠. 보통 이렇게 떠 있는데, 빙하가 위에 바닷물이 올라온 부분은 얼마 안 돼요. 또 이거는 온난화 때문에 막 녹고 그래요. 사실상 빙하는 바닷물 속에 있는 이 부분이 바닷물 위에 있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한 20%, 밑으로 한 80%를 치죠. 크기로 따지면. 그럼 이 밑에가 녹아야지 빙하가 녹는 거예요. 이 위에만 녹는다고, 이 거대한 이 빙하 덩어리가 이게 떨어져 나가지가 않거든요. 이 밑에가 녹아야지 이게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근데 이게 녹으려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뜨거워지겠죠. 근데 이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원인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내부의 그 핵의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자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저화산이 이렇게 계속 폭발해요. 압력과 온도로 인해서. 그 바닷물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빙하가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요. 바닷 밑에.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위에만 남겠죠? 그럼 위에가 이제 붕 떠다니려다가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이 위에도 녹아요.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됐어요? 해수면이 보통 이 상태였는데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죠. 이 정도인 게 이렇게 상승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땅덩어리가 지표가 낮은 나라들은 잠기게 되겠죠. 이게 큰 위험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빙하가 녹는 거는 대기가 따뜻해서 녹는 것보다 바닷물이 따뜻해서, 즉 지구 내부의 그 용암이나 이런 해저 화산의 영향으로 해서 밑에가 녹아서 생기는 원인이 더 많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큰일 나요. 그걸로 인해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고 화산 활동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즘에 지진하고 화산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보통 뉴스에서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뭐 불을 고리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화산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 지구는 이렇게 대륙판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륙판으로. 우리가 사는 데가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이쪽 있는 데가 유라시아판. 그다음에 필리핀이 있는 데가 필리핀판. 그다음에 인도하고 호주가 있는 데가 인도 호주판. 이렇게 돼 있고 아프리카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태평양판. 태평양이 제일 크죠. 바다, 큰 바다.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북아메리카판, 줄여서 북미판이라고 이렇게 있죠. 미국, 캐나다가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코커스판이 이렇게 또 조금 있고 여기 나즈카판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판하고 남미판 옆에 그리고 여기 카리브판 그러니까 북미와 남미 사이에 또 카리브판이 이렇게 있어요. 참 이거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들 도자기 아시죠? 도자기 어떻게 되죠? 도자기는 흙을 퍼다가 물에 돌려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불에다 뜨거운 불에다 구워내죠. 가마에서 구워내죠. 그러면 흙이 딱딱해서 도자기처럼 되죠. 아주 단단한 도자기, 돌덩어리 같은 도자기가 되죠. 그게 바로 이 원인입니다. 지구 내핵, 외핵이 뜨거운 불에 해서 그 위에 있는 흙이 뜨거워져요. 이 불덩어리 마그마 용암을 해서 흙이 뜨거워져요. 그럼 흙이 단단해지겠죠. 이 닿는 부분은. 이 안에는 뭐 습기도 있을 거고 열기도 있을 거고 그거로 인해서 흙이 축축해져서 물렁물렁해졌다가 열기로 해서 단단해지고 그럼 도자기처럼 변해요. 그 도자기를 깨트리면 이렇게 모형이 되겠죠. 도자기 깨트리는 게 모형이 되겠죠. 그걸 붙여놨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대륙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 위에 흙이 있어도 밑에 도자기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이게 아주 잘게 쪼개지거나 뭐 으스러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어떤 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공 모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자기판 같은 게 위에 흙을 이렇게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환태평양 지진대 이 태평양 주변에 있는 이 구조에서 여기가 왜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냐? 이게 원인은 뭐냐면 이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판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자, 여기 북미판, 여기 나지카판, 남극판, 인도호주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자, 이런 판과 판들이 맞대는 데서 힘의 작용으로 해서 지진도 일어나고 여기서 화산 활동도 많이 일어나죠. 왜냐면 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딱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판과 판이 맞대어 있는 상태죠.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자, 여기 보시면 대륙의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대륙 산맥은 이 두께가 엄청나죠. 지표면에서 이렇게 올라온 융기 된 게. 근데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이게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요 밑부분에 여기가 땅이죠. 여기가 지각과 맞닿은 땅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두꺼우니까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두꺼운 데는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근데 얇은 데는 뚫고 오기가 쉽죠. 상대적으로 얇으니까. 거기다 어떠세요? 바다랑 접해 있으니까 좀 물렁물렁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압력으로 누르니까 단단해지고 바다 인접했으니 여기 상대적으로 지반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바다라는 이 바닷물이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내려 누른다고 생각해서요.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 누르면은 여기는 이 대륙에 비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지반 자체도 얇고 이 해저 지각 자체가 얇고 또한 압력에 의해서 이게 변동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대륙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인접한 판도 많고 바닷물의 압력도 있고 지각 자체도 얇고 거기다가 지구 내부의 핵에 지구 자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자 계속 이렇게 자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불덩어리들 철, 니켈 여러 가지 지하 광물들이 녹아있는 이런 뜨거운 불덩어리가 계속 이렇게 운동하면 압력과 온도가 증가하죠. 그게 계속 이렇게 막혀있으면 어떻게 되죠? 뚫고 올라오죠. 땅덩어리가 무슨 뭐 철광석이나 쇳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언젠가는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계속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응축되어 있는 힘이 계속 바다 밑에서 뚫고 올라오고 땅 밑에서 계속 그 길이 난 쪽으로 뚫고 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막혀있는 식은 용암을 뚫고 거기서 계속 힘을 쌓았다 언젠가 이게 뻥 터져버리면 엄청난 화산 폭발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 빙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전 세계 화산이 이렇게 있어요. 화산이 있어요. 용암이 뚫고 나온다. 용암이 이게 밑에 있는 게 아주 압력과 온도가 증가해서 이제는 안 나고 못 베겨요. 자, 화산이 계속 뚫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 화산재가 어떻게 되죠? 대기를 다 이렇게 장악하겠죠. 그러면 태양빛이 여기를 뚫고 못 들어오죠. 그러면 이 밑에는 어떻게 됐어요? 대기 온도가 낮아져요. 막 5도, 10도, 뭐 15도 이렇게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환경 변화를 겪게 되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생물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닷물이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어종들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어종들이 가고 따뜻한 그 물에서 사는 어종들이 바뀌었잖아요. 이처럼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게 파괴되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또 많은 게 녹아나고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대기 중에 화산재가 이렇게 분출이 돼서 지구에 빙하기가 온다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에요. 지구가 계속 이렇게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걸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지구와 화산 폭발이 강력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약간 좀 중간에 좀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도 이해는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몸 건강히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